안녕하십니까, 주닥 공명입니다. 오늘 종목 추천한 종목 두 종목 있네요. 오늘은 사이트가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며칠 동안 고생을 그렇게 시키더니 오늘 사이트가 제대로 돌아가서 오늘 그동안 그토록 말했던 종목이죠. 삼성생명을 편입을 했습니다. 삼성생명 편입했고요. 삼성생명 편입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한전 KPS에 대해서 편입을 했습니다. 일단 삼성생명 편입한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며칠 전부터 삼성생명 편입해야 된다 라고 했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등록이 안 돼서 삼성생명 편입해야 된다 해야 된다 계속 얘기는 했으나 종목 등록이 안 되어서 편입을 못 했었죠. 그런데 요번에 오늘은 사이트가 좀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편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생명입니다.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주가의 고점은 항상 12만 8천원 선입니다. 그 자리를 거의 다 이제 뚫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6년 7월부터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레벨업을 했습니다. 대각선으로 한번 찍어 볼까요? 이렇게 저점 찍고 대각선으로 올리게 되면은 그 다음 저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자, 나올 수 있는 자리는 15만원 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될 거고요. 단기간에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이게 살 수 있는 이제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앞에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안타깝죠. 일단 삼성생명 편입을 했고요. 삼성생명은 아시죠? 삼성그룹주 중에서 삼성전자의 지분도 많이 갖고 있고 안정적인 현금 보유와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는 기업이다. 왜? 손실률이 줄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건보재정이 뛰어나게 올라오면서 건보재정,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그런 악재들 그리고 실비보험에서의 손해율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을 근처에 와본 적이 없는 거죠. 수익성은 항상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였고, 더 중요한 부분은 삼성생명의 수익성 좋다,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업가치도 좋아요. 나쁘지는 않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삼성그룹의 금융지주사 역할을 이제부터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희 외 5인이 갖고 있는 거고, 자 보시면 이건희 회장이 지분을 20%를 갖고 있고 전반적으로 47% 갖고 있다. 뭐 신세계 이마트에서 갖고 있는 거, 삼성생명 지주사에서 갖고 있는 거, 지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금융지주사의 형태를 띄우고 있다. 시가총액은 24조 5천억원 정도 되고요. 매출액은 1조 6,400억원, 영업이익은 9천억원입니다. EPS 기준으로는 만원 정도 되고요. PER 기준으로는 10배, ROE 비율로 8.71배 17배 정도 나오는 거고요. 보험료 수익을 계산을 해보시면 보험료 수익 자체가 큽니다. 보험료 수익 자체가 뭐 17조 2천억원 정도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이것저것 빼고 당기순이익이 1조 4천억원 정도 됩니다. 자산은 이미 2000조 2810 281조 4천억원 정도 되고요. 부채도 2조 5천억원 정도 됩니다. 부채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부분은 일단 부채 비율이 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부채 비율이 큰 이유에 대한 부분은 보험료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돈을 토해줘야 되는 부분. 그런데 많은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운영수익이라든지 돌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일단 수익도 괜찮은 상황, 뭐 손해율도 줄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금융지주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 그렇다면 삼성생명을 안 살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회사의 PER 기준으로 보통 PER은 20배에서 30배 정도 됩니다. 금융회사는. 그런데 얘는 상대적으로 금융회사인데 PER이 적은 상황인 거고요. 그죠? 만원이면 EPS 기준으로 만원이면 20만원은 가야 되는 거죠. 20배 기준으로 간다고 그러면. 금융회사의 기준은 보통 그렇게 잡힌다. 기업정보,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자.
뭐 내용 쭉 살펴보면 IR도 꾸준히 만들어져 있고, 자, 생존보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비라든지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사망보험에 대한 부분, 매출액이 이 정도 잡혀 있고, 생사혼합, 종합보험이죠. 그리고 단체보험 수익, 그리고 특별 계정으로 만든 보험들. 특별 계정이라는 거 뭐냐면은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험을 따로 보험 상품을 만드는 그런 겁니다. 신용판매 수익, 보험사에서 신용대출하죠. 그 부분입니다. 금융상품 수익, 펀드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 그리고 할부 수익금, 할부금융에 대한 부분을 또 끊는 부분이 있고, 리스 수익이 또 발생을 하고,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거죠. 여기에서 유가증권의 평가 처분 이익이 생기고 파생거래까지 할 수 있고, 얘네들은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일임으로 거는 돈도 뭐 5조 4천억 원 정도 되고, 집합투자부터 시작해갖고 투자매매 이렇게 해갖고 수익이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펀드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운용사도 많이 갖고 있고. 자, 관계사로 봅니다. 자, 삼성물산 몰고 삼성생명에서 갖고 있는 내용을, 좋겠다. 이재용은 좋겠죠. 이렇게 내 회사가 많아. 그죠? 제가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삼성전자 지분은 7% 갖고 있습니다. 자산재 평가를 하면 수익이 좀 나오겠죠. 호텔신라에 대해서도 7% 갖고 있고, SD 요거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니까 빼놓고, 생보부동산 신탁 갖고 있는 게 50%, 삼성생명 서비스 손해사정리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99%, 자산운용 갖고 있는 게 100%, 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분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자, 삼성생명이 이 정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생명과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죠? 순환출자를 하죠. 순환출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권은 이미 안전한 상황,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 일단 생명 기술적으로 봤습니다. 지분도 받고 기술도 받고 재무제표 받고, 재무제표에서 문제 있을 게 없고,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들고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럴 상황은 아니고, 회사 내용 괜찮다 그래서 들어왔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삼성생명 이렇게 봤습니다. 20만원까지 목표가 그냥 보는 겁니다. 20만원 정도 되면은 수익성 나올 거니까 지켜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한전 KPS 오늘 제 추천이 들어갔고요. 한전 KPS 얼마 전에 눕는다고 얘기를 드렸죠. 오늘도 그런데 넷마블 게임즈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 한전 KPS에 대한 부분은 그겁니다. 너무 저평가됐어. 악재에 대해서 너무 과평가가 됐어. 자, 이겁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나왔잖아요. 자, 한전 KPS가 실질적으로 매출 구성을 갖는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10% 정도의 손실인데 그게 다른 쪽에서 늘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고, 그러면은 목표가를 잡았던 7, 8만원 선에서 10만원 선에서 10% 정도 다운된다고 그러면 9만원 선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친다고 해도 8만원 선까지는 조정이 올라올 수는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상황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저점에서 이제 개인들은 계속해서 악재가 나올 거기 때문에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보유해서 올 연말까지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며칠 전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냐, 매출 구성부터 잡아보자. 원자력 25%다. 이 중에서 수력 원자력에 대한 매출 비중이 잡혀있는 부분이, 수력 원자력 중에서 원자력에 대한 부분이 뭐 70%가 된다 한들,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신규로 가는 것만 없어지는 거니 걱정할 필요 없다. 한전 KPS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은 얘네들밖에 없는데, 얘네가 지분법 손실이 나올 게 뭐가 있느냐, 안 그런가요? 그러면은 저평가 됐으니 사는 게 맞다. 수급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다. 5만원까지 간다고, 5에서 6만원 선까지 빠르게 올라간다고 하면 금방 올라가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한정 KPS까지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7만원 잡아놨고요. 목표가 최종 목표가보단 한 단계 낮게 7만원 선까지 잡아놨습니다.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쪽지가 날라왔는데 주닥에 있는 회원님께서 이녹스 첨단 소재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이 흔치 않겠죠. 이쪽 업계,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소재 업체입니다. 소재 업체인데 얘네들이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했죠. 무엇을 했냐, FCCL부터 시작해서 본딩 쉴드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갖고 수익을 벌어 보겠다라고 얘기가 뛰어드는 상황. 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죠? 내용이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내용이 없네. 내용이 없네.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에 대한 내용은 팩트가 안 나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실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 일단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런데 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부분을 얘를 그닥 좋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뛰어나게 있고 어마어마하게 있는 아이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얘는 카피캣에 불과한 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베리어 필름이라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이런 거 말씀드리면은 뭐 내부자네 어쩌네 이러면서 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인터넷에 있는 아이들도 아직, 그리고 뭐 OLED 성장주의 얘기도, 자 요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얘네 제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FPCB 관련, 그러니까 플렉스, FPCB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저번에 인터플렉스 설명하면서 쫙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현황에 대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사업 분야 어떻게 보냐? 회로 소재, 여기에 FCCL 2Ray가 있고 3Ray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딩 시트가 있고요. 커버레이가 있고 블랙 커버레이, 그리고 시튼.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위를 견고하게 고정하고 보강하는 역할, 한마디로 시트예요. 그냥 이렇게 대주는 거, 동박 그거고, 어데시브 층이 있는 거고, FCCL에서 조금 변형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MI, 뭐 이제 2ray, 3ray FCCL 같은 경우는 회로 기판을 만들 적에 뭐 식각을 하고 부식을 시켜서 회로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남겨갖고 회로를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그냥 너무 어렵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아 그렇구나 라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얘네가 작년, 재작년 한 3년 전부터 미친듯이 뛰어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 있는 본딩 시트라는 겁니다. 본딩 시트가 뭐냐 라는 거거든요. FPCB를 할 적에 칩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칩하고 칩 사이를 이제 SMT 공정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SMT 공정이 뭐냐면은 이렇게 칩 모양을 따갖고 이렇게 FPCB에 이렇게 칩을 박을 때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대략 아시면 돼요. 너무 많이 알면 골치 아파. 그죠? 그렇게 할 적에 PCB 회로기판과 쇠판을 붙이는데 역할을 하는 본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통 150도 기준, 150도의 압력을 뭐 40kg짜리 압력을 갖고 프레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스라고 하는 양박이라고 하죠. 양백이라고 하는 서스하고 FPCB하고 얘하고를 연결할 적에 사이 전기가 통하고 그 대신 열이 났을 적에 딱 붙여줄 수 있는 본딩 시트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었죠. 차폐 시트나 본딩 시트. 되게 전문적인 것 같아. 그죠? 요겁니다. 요건데, 자, 얘네들은 이제 하얀색, 이제 뭐 라이너가 있고 어데시브가 있고 여기에 페트 라이너가 있습니다.
릴리스 페이퍼라고 하고 릴리스 패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통은 이쪽 업계에서는, 그 테이프 업계에서는 라이너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점착제하고 얘하고 잘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팅이나 캐스팅을 할 적에 그 위에다가 캐리어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뛸 적에 사용하는 그런 거를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네의 기술력은 많이 올라오지를 않고 단가에 대한 경쟁력도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업 부분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타치다라는 일본 회사가 있는데 걔네가 메인인 거고, 그 단가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없다. 이거를 먹기 위해서, 이게 시장이 전세계 시장이 10조 원이 넘는 시장이었습니다. 단일 제품으로.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시장이 지금 완전히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여러 업체들도 뛰어들었을 뿐더러, 그리고 단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가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연성 회로기판의 적측면의 접착 용도로 사용되는 시트, 다층 접촉 이렇게 돼 있죠. 내열성 이렇게 돼 갖고 펀칭 시에 발생이 적고 타발성이 우수하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 위에 시트가 들어가고 FPCB 자료가 있으면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때 사용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고온 150도든 140도든 거기에서 40kg으로 몇 초를 눌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딱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고 도전성 크랙이 깨지지가 않아서 상하통전이라든지 그리고 EMI에 대한 부분을 잘 빼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게 본딩 시트인데, 이거의 시장은 개발만 해놓고 못 쓰는 아이템, 그래서 얘네들도 내부적으로 사업을 접은 거로 알고 있고요. 블랙 커버레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얘네들은 차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까 전에 그 본딩 시트에 들어가는 본딩 면을 여기다가 넣고요, 차폐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PCB 안에서 따로 노는 전기에 대한 부분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노이즈라든지 통신 불량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막을 때 쓰는 거. 그런데 얘도 뭐 해외에서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에서 몇 군데 업체에서 쓰고 있는 거로 알지만, 그래도 타치다의 뭐 CBF300, PC5900 이런 모델들이 훨씬 더 뛰어난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CCL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요거는 뭐 포스코나 두산이나 이쪽이 훨씬 더 원가 경쟁력도 갖고 있고 잘 만드는 회사가 있다. 뭐 그러면 이노플렉스 관련해서 이녹스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회로기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쌍욕을 하는 거냐. 영업력 차이라는 거죠. 기존의 업체들의 기술력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중국 업체, 일본 메인 업체에 거기에 아래서 쫓아가는 업체일 뿐, 불량이 나오면 그냥 불량 맞아주고 뭐 요렇게 들어가는 업체일 뿐이라는 거죠. 이노 같은 경우는 이녹스의 연성 회로기판 FPCB에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마스킹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마스킹 전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데, 여기서 FCCL은 얘네 건데 보통 두산 거나 아니면 일진동 거기에서 만드는 FCCL을 많이 사용을 한다. 매출 사이즈는 어떻게 해갖고 올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상장까지는 했는데 뭐 그닥, 제 생각에는 그닥 팩트 폭행입니다. 팩트라는 거는 그런 거고요. 요렇게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 이제 회로 소재에서는 요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인자, 1인자가 있고 2인자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뛰어들어서 막 따라붙는 상황. 그런데 기술력은 하늘과 땅 차이. 그런데 그만큼 갖고 있는 기술력은 비상장 회사인 대연 ST도 갖고 있고, 굳이 그런데 대연 ST가 얘네보다 매출액이 더 큰 회사라는 거죠. 상장을 안 하기 때문에. 자, FPCB 관련 사업부는 살펴드렸고요. 이제 그 이녹스에서 또 요것도 카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소재를 얘네들이 만드는데, 자 보시면 돼요. 뭐 요거 같은 경우도 일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다이싱 같은 경우도 지금 1위 회사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말한 대연 ST라는 회사가 있고, 요것도 그렇죠. 자, 뭐
아무튼 그래요. 아, 이거 좋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30%나 갖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회사 내용이기 때문에 팩트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피를 해서 만드는 거에 우수한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UV 다이싱 테이프나 이런 부분은 린텍이라는, 일본의 린텍이라는 회사가 꽉 잡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회사에서도 린텍 거 그냥 써요. 왜냐하면 라인을 한번 셋업하고 돌리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불량이 한번 터지면 일이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기존 쓰던 거를 그대로 쓰려고 하는 것들이 많죠. 여기 보이죠?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한두 개 회사, 린텍과 니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는 국산화를 넘어 세계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표준화를 걔네들은 안 쓰고 있다 라는 거죠. OLED. 자, 여기서 나오는 OLED 관련해서 봉지재, 베리어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 베리어 필름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삼성 핸드폰 갤럭시 노트 7 불탔을 적에, 터졌을 적에 왜 유리가 깨지지가 않고 봉지가 막 찌글찌글하죠. 그거예요. 그건데 FPCB의 핵심 자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리어 필름 같은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또 일본 애들이죠. 그런데 국내 업체가 개발했다고 들어가면 삼성 애들은 단가를 내려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얘기가 되는데, 일단 베리어 필름에 대해서는 일본 애들이 거의 독점적입니다. 기술력이 따라와야 되는데 아직 기술력은 못 온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얘라고 보시면 돼요. 베리어 필름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원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LG화학에서 일본하고 기술 제휴를 최근에 했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사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기술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상장을 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 상장을 통해서 얘가 상장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 사이즈 이녹스 같은 경우 뭐 이제 상장해서 7만원인데 지금 사신 가격 자체가 나와 있어요. 갖고 계신 상황 76,600원에 비중 30%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전 빨리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뭐 빠르게 기술적으로 상장한 다음에 며칠 동안은 상승을 해서 10만원까지는 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정확하지 않고 고객사가 정확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매출이 정확하지 않다면 기대감,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상장한 애를 까고 가요. 앤디포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올라갔을 때 던지고 나오는 게 능력이다. 일단은 빨리 수익을 조금이라도 보고 던지고 나오시는 게 낫다. 내일 아마 상승을 해서 또 출발할 거예요. 85,000원 선에서 그냥 던지시죠. 30%면 너무 많네요. 5%만 얘 갖고 가는 종목으로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얘가 뭐 SKC PI 코롱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라고 하면은 둘 중에 뭐 살래? 그러면은 저는 걔를 삽니다. 얘는 1위가 아니고 뺏기 위한 아이고, 뺏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기술력이 안 되고 불량과 크레임은 달고 살고 이렇습니다. 저는 얘 상장했는지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어서. 예.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낫고요. 이제 제가 OLED 성장에 주목한다. 이거 증권사에서 나온 뉴스일 거예요. 최근에. 예, 맞을 거예요. 제가 증권사의 리서치 본부에 있는 아이보다 이쪽 시장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기대감에 올라왔고 기대감에 상장을 했고 전문가의 기대감에 부풀어서 상장을 했다. 만약에 그렇게 좋은 회사면은 상장해갖고 이날 이만큼 기관이 갖다 꽂을까요? 그냥 한 번씩 타고 도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던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비관적이죠. 제가 원래 그럽니다. 제가 볼 적에 진짜 좋은 종목이고 가치 주고 회사가 괜찮다면 한없이 칭찬을 하는데, 회사 내용이 조금이라도 그런 아이 같으면은 저는 팩트 폭행을 하죠. 이 새끼는 이런 아이예요. 이러고요. 베리어 필름은 일본 회사 중에서 괜찮은 아이가 있고, 지금 시장 점유율은 걔가 다 갖고 있고, 본딩 시트라든지 회로 기판 사업에서도 본딩 시트라든지 그 블랙 커버레이를 작용하는 본딩 시트 2, 뭐 오죽하면 그래요. 이제 FPCB 업계에서는 타츠다 CBF300의 대체품, 이래서 찾는 게 이녹스라든지 대연 ST라든지 이쪽 업체 애들인 거고요. 도요도 있고, 예전엔 도요가 먼저 시작을 했죠. 일본의 도요라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으나 타츠다의 기술력과 얇게 만드는 기술력과 그리고 작업 편의성이 타츠다께 좋기 때문에 타츠다로 넘어갔고, 그런데 그 타츠다를 다시 한번 뺏기 위해 도요나 다른 업체들도 무진장 노력은 하고 있지만 뺏지는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츠다에서 옛날에 ITO 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터치를 할 적에 썼던 ITO 필름의 최고봉이었던 회사가 있었죠. 니토덴코라고. 걔네가 국내 업체들도 ITO 필름을 한다고 LG화학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아이들이 뛰어들었을 적에 걔네들이 강수를 뒀습니다. 원가 이하로 내려쳐! 걔네는 할 수 있었던 게 필름도 얘네가 만들고 스퍼터링도 지네가 하고, 그리고 그 원재료 스퍼터를 할 적에 사용하는 그런 많은 재료들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가를 내려칠 수 있지만, 다른 업체들은 필름은 뭐 도레이 아니면은 뭐 다른 업체들 이쪽에서 고투과용 두꺼운 광학용 페트 필름을 사서 거기다가 스퍼터링을 치다 보니까 그 필름 가격도 만 얼마, 12,000원, 13,000원 하는데 거기다가 스퍼터를 하니까 가격이 안 맞았던 거죠. ITO 필름 같은 경우는 가격이 9,000원대까지 떨어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불대까지 떨어졌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정상가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서 업체들 다 죽였죠. 4년 동안. 니토데온코도 똑같습니다. 원래 이게 CBF300이라는 본딩 시트가 원래 8만원대까지 넘었습니다. 8.6불까지. 아니 86불까지 갔었던 스퀘어메다다. 8만원이 넘었던 게 어느 순간 국내 업체들 하나 스물스물 기술력 올랐다고 하니까 그게 3만원으로 떨어지고, 3만원으로 떨어졌던 게 26,000원까지 납품가가 떨어졌던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본딩 시트를 개발했다던 이녹스니 기타 업체들도 웬만하면 다 포기한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거를 확산판으로 확대해서 핵심 기술의 연장선으로 쓰는 부분이 PC 5000, 5900, PC 6000,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커버레이에 작용이 되는 차폐 본딩 시트 같은 경우에는, 차폐 시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8불, 17불, 16,000원, 18,000원, 15,000원까지 내려가서 가격대를 완전히 죽인 상황. 그러니까 회로 기판 사업은 그냥 접었다. 접는 게 맞을 것 같다. FCCL은 일진동에서 만드는 게 더 싸고, 그리고 기술력도 더 뛰어나고 단가도 더 뛰어나다. 일진 애들이, 왜냐면 얘는 동을 만드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FCCL 같은 경우는 동 만드는 애들이 싸거든요. 두산 같은 경우도 FCCL로 나가는, 용으로 나가는 동박을 갖고 자체적으로 FCCL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시장이. 경쟁이 심화가 된 거예요, 회로 기판 쪽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얘에 대해서는 회로 사업부는 아웃. 그러면 OLED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얘가 그러면 대단하냐? OLED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핵심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부분은 다 일본 회사들. 그런데 그 일본 회사하고 제휴를 해서 어디가 시작을 했냐? LG화학이 시작을 했다. 뉴스로 팩트로도 나왔던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힘들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뛰어들었던 부분이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베리어 필름이라고 하는 봉지재에 대한 부분인데, 일본 애들이 다 갖고 있어. 이거를 잘못 적용하면은 색깔이 변짐이라든지 색깔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된다든지 오렌지빛이 띈다든지 막 이런 불량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때문에 고민을 하는, 기대감에 상장한 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는 UV 다이싱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진짜 기대감에 그냥 뉴스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린텍이라는 회사가 이미 시장 석권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하다못해 이녹스 거 안 씁니다. 중국에서 덤핑으로 B급으로 막 돌리고는 있는데 안 쓰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이죠. 얘네가 돈 되고 좋으면 상장을 왜 했겠습니까? 테이프 쪽, 산업용 테이프나 소재 쪽 하는 친구들은 돈 되고 잘 버는 애들은 절대 상장 안 합니다. 그게 포인트죠. 아, 나 얘 갖고 30분씩이나 얘기를 했네. 얘네들은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소재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ND, 포스 여기에 가깝게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사업 부분이 얘네 쪽에 더 가깝습니다. 5위 회사가 얘네고요. 얘네가 1640억 원 정도 되는데 1600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640억 정도 되는데 얘네는 700억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앤디포스도 얘네 다 죽었으니까 뭐 이런데 얘네가 국내에선 1위 회사예요. 수익률 어마어마하고 상장 안 하잖아요. 니또 옵티칼 같은 경우도 상장 안 하잖아요.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얘네들도 일본 합작회사인데 상장 안 하고 니또 덴코 그리고 니또 요쪽 아이들이고 상장 안 해요. 돈 되는 애들은 돈이 안 되니까 상장하는 거지. 대현 ST 같은 애들도 상장을 안 하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며칠 있으면 아마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내용이 뜰 겁니다. 매출액 얼마고 그것들 뜰 건데 얘가 전자부품 제조업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표면 처리 쪽으로 갈 거예요. 사업 부분이 잘못 선정이 됐고요. 아마 빠르게 한 8만원만 넘더라도 8만 5천원 6천원 된다고 그러면 그냥 던지고 나오세요. 회사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회사 내용이 안 좋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안 좋아요. IT 소재 중에서도 경쟁이 심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단가 내고 압력 삼성에서 무진장 크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거다. 아, 나 이런 말 하면은 잡혀가겠다. 누가 나를 또 때려잡으려고 그러겠네.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본딩 시트는 타츠다가 1등이고 그죠? 반도체용 테이프는 린텍이 1등이고 그 다음 OLED 관련해서는 LG화학이 뛰어들었고 악재 천국 꽝꽝.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질문하신 분만 요 내용을 보면 아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앤디포스 주가 좀 잠깐 볼까요? 얼마나 떨어졌나? 자, 얘네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앤디포스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내용이었고 진짜 죽어가는 앤데 얘는 앤디포스처럼 윗선하고 연결돼서 영업을 해서 끌고 가는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자, 솔루에타 한번 볼까요? 비슷한 업종에 있는 애들. 솔루에타로 돼 있나? 솔리드. 솔루에타. 솔브레인, 솔본. 솔루에타 있네요. 테이프 업종 애들 상장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셨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생명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좋아서 추천을 드린 거고 요건 질문이 와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 다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 다 빼고 팩트만 말씀을 드렸던 부분만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까지 주닥공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